한국은 미래의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중국의 한 농객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자문자답을 하죠. 물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의 글이 저들에게 보편적인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일단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저들에게도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요. 세상에는 야심 충만한 나라들이 아주 많다. 특히나 작은 소국들은 종종 자신의 힘을 뛰어넘는 야심을 보이기도 한다. 그 전형적인 예가 이라크다. 항상 초강대국이 되려 했지만 그 결과는 결국 4분 5열이었다. 그리고 동방의 한국 역시 사실 야심이 굉장히 많은 나라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한국이 미래의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아마 당신은 생각도 못할 내용일 거다. 한국이 정말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인들의 속마음은 항상 자부심이 넘치고 자신들의 한국은 굉장히 위대한 나라다라고 생각한다. 인구 5천만의 한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그 덕에 한국은 자부심이 넘친다. 특히 한국인들은 유럽 열광들과 비교를 좋아하는데 수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이 세계 초강대국이 됐듯 한국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한다. 만약 한국이 남북 통일을 실현시킨다면 한반도는 더 강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한국은 초강대국이 될 것인가? 게다가 한국은 스스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학기술도 높고 이제는 우주 최고라고 생각 중인데 말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은 한국이 미래에도 초강대국이 될 거고 2060년까지는 세계 초강대국의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 중이다. 하지만 그 답은 아주 부정적이다.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껏 국토가 아주 작았다. 통일이 된다 해도 아주 작다. 강대국들과의 비교가 어렵다. 초강대국들의 국토는 아주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 미국, 중국도 그렇다. 한국은 선천적으로 이 부분이 부족하다. 한국의 지리적인 위치는 동아시아 핵심 위치에 있고 주변엔 강대국들이 즐비하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초대국 중에 대국이다. 게다가 일본 역시 강국이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독립적인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이미 대단한 일인 거다. 그러니까 초강대국의 꿈은 그냥 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리적인 불리함은 변화를 줄 수가 없는 요소다. 절대 바꿀 수가 없다. 한국은 지금도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속국에 불과하다. 한국 내 미군의 수만 10만 대군이 있고 안보, 대미정책, 정치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 그렇기에 자주는 불가능하고 강대해진다 해도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된다는 것도 어려운 그저 속국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영원히 초강대국이 될 수 없고 지금도 힘들 거며 미래에도 그 꿈을 이루긴 어렵다. 여러분들은 방금 이 세 가지 논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앞에 언급이 된 이런 일부 얘기들은 우리나라가 타국을 침략하지 않는 한은 바꿀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국토가 더 늘게 되겠지만 현재 국토 크기를 더 넓힐 수도 없고 지리적인 위치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정치적으로 속해 있다는 의견은 중국이 한국의 어떤 국가적인 지위를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물론 한국과 초강대국인 미국의 관계를 종속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비독립국, 속국이란 프레임은 중국이 한국을 폄하하려는 시도에 앞으로 끝없이 등장할 내용인 듯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강대국이란 이미지에는 아주 큰 하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강대국이란 이미지는 기술 강국, 문화 강국, 국민이 정말 잘 사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하지만 중국에게 강대국이란 이미지는 세계 열강들도 중국을 향해서 무릎 꿇고 우러러보는 군사 강국, 중국에게 반기를 드는 나라의 뺨을 당당하게 후려 갈길 수도 있는 군사 강국, 강대한 전쟁 국가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물론 아주 개인적인 저의 인상일 뿐이지만 앞에 말씀드린 글들을 곱씹을수록 이런 생각은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18세기, 19세기에 한국과 비슷한 국토 크기를 가지고 있는 영국이 식민지를 늘여가며 강대해졌듯이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게 못할 걸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중국도 1차 대전 이후에 정상 자리에 올랐다가 계속해서 추락 중인 러시아, 덩치만 큰 허약한 거인을 반면 교사 삼아야 할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댓글 반응도 좀 볼까요? 물론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의 글이 굉장히 부정적이기에 댓글도 사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 글 보고 한참을 웃고 뿜었다. 한국은 땅도 부족, 문화도 부족, 역사도 부족. 초강대국이 되려는 꿈은 아주 깊고 잘 해봐야 초소국이다. 한국이 그 꿈을 이루려면 먼저 영토 확장부터 해야 돼. 삼성 때문에 그런 거지. 삼성 대주주가 월가, 즉 미국이 컨트롤하는 거니까 한국도 미국의 속국이다. 뭐 이런 연결이겠죠. 전국시대 때도 그 작은 진나라가 중원을 통일시켰잖아. 한국은 왜 안 되냐라는 유일한 반론인 것 같습니다. 독립도 못한 나라가 어디 초강대국을 넘버와? 에티오피아가 미사일을 달에 착륙시킨 거 이런 게 한국보다 더 빠를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지. 전 세계가 한국 거니까. 대국도 못할 텐데 어디서 초강대국을. 미래에 한국이란 나라가 존재할지 아닐지가 더 진짜 문제야. 대국의 구도도 포부도 없는데 어떻게 대국이 된다고 말하는 거야? 작가가 말한 조건으로는 한국의 초강대국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대외 확장을 해야 되지. 중러일은 싸우기 힘들고 북한은 안 되지. 근데 만약에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동남아 쪽으로 확장하는 건 가능할 거야.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한국의 목표가 될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들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들의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를 위해서 어떤 한마디를 해주시겠습니까? 굳이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겠지만 사실 앞선 댓글을 보고 나니까 더 확실해지는 건 한국은 문화 강국, 기술 강국, 그리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원하고 있고 중국은 이기는 전쟁 국가, 군사 대국, 싸워서 이기는 나라를 원하고 있다는 것. 모두가 인정하는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 이를 원하는 한국인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북 대치로 인해 사용된 상당한 군사비들이 국가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 사용이 되었었다면 정말 놀라운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